정제된 고품격 지식을 지향하는 트라이던트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은 과연 또 한 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미국은 말로는 중동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Trident Podcast. 2022년 말 인플레이션은 10%를 넘으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급망의 대혼란, 과도한 재정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자원, 에너지 충격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2026년 올해 초 선진국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2% 수준까지 내려갔고 중앙은행들은 마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제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어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란을 공격했는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격전의 협상에서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약속했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하튼 전쟁은 트럼프의 말과 달리 잠시의 소풍이 아니라 이미 길어져 버렸고 더 길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 백악관에서는 5, 6주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흐름은 정상 대비 15%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전장에서 밀리자 지역 내의 천연가스 시설을 공격하며 대응했고 그 결과 에너지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해상 브렌트유 가격은 연초에 60달러에서 현재 약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버렸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 석유 시장에서는 주요 생산지별로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 두바이유로 크게 나뉩니다. 브렌트유는 저유황 고급 석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 정도 충격만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에는 아직은 좁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덜 다행인 사실은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비로 인한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이 자꾸 오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은 연료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이익률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들은 석유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에서 두 달만 유지된다 해도 세계 경제 일부는 완만한 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럴당 약 138달러가 일종의 임계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보면 중요한 것은 유가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1910년대 경기 침체는 유가가 단기간에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세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들어 유가는 아직 2배까지 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계 경제가 이번 위기를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은 실질임금이 연간 최소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기업 이익도 2025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림 2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성장세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약한 회복 국면에 미국이 얼음물을 끼얹고 후련히 무책임하게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아직도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침체보다는 완만한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전체 물가는 0.3에서 0.4%포인트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유가가 100달러 수준에 머물 경우 OECD 평균 인플레이션은 4%를 넘을 수 있고 14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5에서 6%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이번에는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생활비 상승에 분노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한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용 상승을 더 빠르게 가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표가 급등하고 있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 7월에는 월간 물가 상승률이 0.6%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한다면 7%가 넘는 수준이 됩니다.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미국의 상품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에서 3.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은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이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GDP의 2.5%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지원이 정교하지 못함에 따라서 실제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유층이 더 혜택을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중동전쟁이 남길 가장 오래가는 경제적 결과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진국의 재정 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의 에너지 충격은 아직은 글로벌 차원에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경제적 여파는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참신한 주제, 더 정제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